본격적인 토크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왜 떨리죠, 근데? 왜 네. 떨리지? 떨려요? 어제 우리 다 얘기했는데. 그러니까 네. 네.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네.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저희 너무 궁금해요. 저는 막 다사다난하지도 않았고 되게 그냥 쭉 뭐 별 탈 없이 그냥 음악을 꾸준히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제가 여의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밴드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남고니까 이제 축제 때 노래를 하면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. 그래갖고 이게 나의 길이구나.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노래를 막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셨죠. 음악을 한다고 하니까. 근데 대학을 가면 좀 응원을 해주겠다. 그래서 열심히 입시를 준비해서 대학을 갔고 거기서 이제 연습생을 했죠. 왜냐면 제가 실용음악과여서 우리 플레이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기획사 A&R 팀 들어가거나 뭐 가수를 하거나 누구를 가르치거나 이런 거가 거의 메인인데 저는 어린 나이에 그 노래했을 때 그 여하고 분들이 까르르 해주는 게 좋아가지고 난 가수를 해야겠다. 그래서 기획사를 이제 들어가서 연습생을 좀 늦게 했어요. 대학교 3학년 때, 2학년 3학년 때 해서 취업계를 내고 이제 학교를 안 갔죠. 너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학교 갔을 때보다 점수를 잘 주시더라고요, 교수님들이. 그래서 하면서 이제 제가 드림티라고 걸스데이 회사에 같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걸스데이도 나오기 전이어서 뭐 해리란 친구 뭐 다 같이 연기도 배우고 뭐 중국어, 일본어도 배우고 뭐 막 노래도 배우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뭐 그래서 막 성공한 가수가 되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배웠던 것들이 다 이제 제가 지금 아이들 가리킬 때 뭐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돼가지고 그때 시간이 너무 뜻깊었죠. 지금 뭐 해리가 뭐 100억을 벌었다는 기사를 봤을 때 정말 부러웠지만 그냥 뭐 나 쟤 알아 이 정도 되게 친했거든요. 그래서 뭐 지금 걸스데이 친구들도 각자 위치에서 다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그냥 꾸준히 음악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지금 좋은 것 같아요. 네. 오늘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이따 뭐 라이브 때 있나요? 라이브 때? 네,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저희 진짜 그럼 리허설 못합니다 때, 제가. 네, 저희 정말 네. 다들 막 괜찮았나요 리허설 때? 그럼요. 그래요? 다행이다. 저희 무슨 콘서트 온 것 같았어요. 되게 네. 잘해주시네요. 저 잘하고 있죠. 너무 저 기특하다고는 못하지만 감사해하고 있습니다. 그 재밌는 사실은 네. 꿈이 가수인 적이 없었다고 하세요. 네 맞아요. 네, 저는 그 얘기가 참 놀라웠거든요. 네. 꿈은 의사였잖아요. 제가 의사였고 가수는 이제 제가 하는 메이저 제 전공이 이제 노래이다 보니까 원래는 콘트라베이스로 네. 입학을 했는데 가서 이제 바꿨죠. 계속 이렇게 하다가 연습생이 되니까 이제는 잘해야겠더라고요 노래를. 네. 또 제작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대표님들은 이제 잘해야만 하니까 네. 그러다가 지금까지 오면서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노래가. 네. 더 너츠에는 어떻게 합류하게 되신 거예요? 제가 그 드림티에 있다가 이제 방황을 하고 있었죠. 드림티에서 이제 드림티라는 회사는 저희를 위한 회사가 아니고 이제 걸그룹을 만들기 위한 그 걸스데이를 만들기 위한 제작자와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발라드가 이제 하고 싶다 이래서 잠깐 이제 나온 거였어요. 그래갖고 일본에서 활동을 했어요. 한 달. 네. 그때 막 항상 초신성 친구들이나 뭐 이런 선배님들이 유행할 때거든요. 한류 막 이러면서. 그래서 일본을 갔다가 왔는데 이제 걸스데이는 데뷔를 하고 이제 흐지부지 돼가지고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 친한 KBS PD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갑자기 나와 이래서 점심에 밥 먹으러 여의도 KBS 별관 앞을 갔습니다. 근데 이제 갑자기 거기 더너츠 대표님이랑 네.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. 네. 네. 너 더너츠 해 이래가지고 에? 저요? 그랬더니 해 이래서 너 지금 놀지? 그래서 네. 그랬더니 해 그래서 대표님도 해 이래서 근데 저는 고민을 했어요. 그때 슈퍼스타 K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. 그때가 시즌 2였는데 네. 그 당시에는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. 슈퍼스타 K를 나가면 공중파를 좀 못했어요. MBC나 네. 이런 데를 잘 못 나오고
도너츠를 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꼬시는 거예요 저를. 그때 넘어가지 말았어야 돼. 그래갖고 대표님이 꼬셔서 넘어갔죠. 넘어가서 진짜 한 6개월, 5개월 준비하고 바로 첫 방을 이제 KBS 뮤직뱅크라는 데서 네. 했던 것 같아요. 그때 네. 니에리를 처음 만났죠. 그때 뭐 누나들 향수 뿌리지 말라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. 그래고 향수 뿌리지 말라고 저렇게 귀엽게 말하면 나도 안 뿌리겠다 이런 느낌으로. 그때 니에리랑 친해지고 네. 그래서 더너츠를 별거 없죠. 네. 아니요, 근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되게 별거예요. 아 그래요. 왜냐면 보통 오디션 봐서 들어가지 누가 너 해 이렇게 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. 그쵸. 그 그쵸. 오디션을 그쵸. 그럼요. 보통 다 오디션 보고 얼마나 그 까다롭게 골라서 2차, 3차 보고 이렇게 하는데 네, 그 이후에 많이 그냥- 혼났어요. 그래서 얘를 일단 더너츠 시켰는데 좀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많이 혼내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포장 안 돼요 지금. 했는데. 네, 그렇죠. 요즘에 또 그렇게 연습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없어졌어요.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 뭐 유튜버들도 다 앨범을 내고 이제 가수로 하고 막 이러니까 뭐 잘 된 거죠. 뭐 네, 좋은 노래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. 네,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또르르라는 노래까지 발매하셨잖아요. 또르르. 더너츠에서. 네. 네, 유명한 노래잖아요. 그쵸. 네. 그게 이제 제가 부를 때 유명했는데 그것도 이제 다 그 아이돌 친구들이 도와줘가지고 네, 어떻게 도와주나요? 이제 방송하면서 친해진 거예요, 이제 아이돌. 그래서 그때 인피니트 우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한테 야 이거 좀 올려줘봐 트위터에. 그랬더니 걔가 올려준 거예요. 그랬더니 멜론 8인가 그렇게까지 갔어요. 그게 그때 그 당시에는 아이돌들이 나오면 무조건 상위권에 랭크돼 있었던 시대예요. 그거 되게 너무 옛날 사람 같나요? 라떼는 네, 근데 그 시대인데 이제 와 우연히 파워가 되게 세더라고요. 네. 근데 우연히 별명이 나무인 거 혹시 아세요? 나무예요. 나무연이라서 나무. 뭐 그래 근데 거기 막 댓글에 다 막 나무가 추천했어요. 네. 내 노래인데 내 노래 아닌 느낌? 나무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갖고 그 당시에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런 곡이죠. 그 또르르하고 또 니엘님도 얽혀 계시다고요. 니에리가 네. 요? 걔가 뭐가 겼지? 아니 근데 헷갈리시고 네, 아니에요? 우연히 니에리는 니엘님도 있었는데. 얽힌 게 없죠. 걔는 나랑. 걔는 뭐 저랑 아니, 게임 많이 하고. 아니 네. 그거 있잖아요. 뭐요? 그 뮤직뱅크 나가셨는데. 그건 또르르가 아니고 그 당시 다른 노래인데 네네. 뮤직뱅크가 아니고 그 음악 방송 아리랑 음악 방송에서 이제 그런 음악 방송들은 저 보러 안 와요. 이렇게 발라드를 보러 안 오고 이제 아이돌들 보러 가요. 근데 제 전 무대가 니엘이었어요. 니엘이 솔로 앨범이었는데 니엘이가 관객들한테 나가지 말라고 내 형이라고 다 보고 가. 그때 다 틴타 팬이었거든요. 너무 멋있는 거예요. 딱 거기까지 멋있었어요. 네. 그래갖고 니엘이가 그런 말 해줬을 때 너무 고맙고 그 니엘이가 사람이 참 괜찮구나. 네. 어린 나이였거든요. 그때 니엘이가 20대 초반 막 아기 때니까 제가 막 20대 후반이고 이럴 때니까. 근데 지금 아까 위에서 어디냐고 카톡했는데 닭갈비 먹고 있더라고요. 원래 여기 온다 그랬는데. 그러니까 오늘 온다고 하셨는데. 안 올 줄 알았어요 저는. 네. 이 말씀하셔서 니엘이가요? 니엘이가요? 걔는 게임할 때 접속도 늦어요. 그러는데 오프라인으로 했죠 이런 생각을. 그래서 되게 고마운. 네. 하지만 고마운. 네, 네.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그러니까 돈 벌게 해주는. 추천해 네. 고마운. 자 네. 그럼 이쯤에서 우리 인피니트 우연 우연히. 예. 아니면 니엘. 니엘. 우연. 아니, 멜론 파리를 만들었으니까 우연.